3.0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3.0은 이제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한 국민 중심의 정부 혁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전 분야에 확산시켜서 칸막이를 허물고 또 정부와 국민 간에, 정부 부처 간에, 또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또 중앙과 지방 간에, 그리고 크게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과 정부와 국민 간의 칸막이를 헐어내자는 것이 정부 3.0입니다. 칸막이를 헐어내고 서로 협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들 보면은 하나하나 쉬운 일이 없죠. 어떤 일을 할 때 관계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표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정부 부처가 어떤 결정을 해도 자치단체가 반대를 하면은 또 쉽게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또 국민이 동의하고 또 반대하는 경우에도 쉽지가 않죠. 우리 밀양 송전탑 예를 들어도 그렇고, 우리 철도공사 사장님 옆에 계십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철도공사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국민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든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고 한자리에서 소통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결정을 먼저 해놓고 그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행정을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해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그런 시행착오, 그런 문제, 갈등을 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0의 정신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어떤 국정과제도 한 부처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습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가 되고, 시민단체, 지역, 국민 모두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170개 협업과제를 총리실이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협업과제라는 것이 갈등과제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그 과제 제목을 보면은 많이 본 과제들이에요. 지난 정부 때도 그 갈등과제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갈등과제인데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다음 정부의 메뉴에 또 올라올 겁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그 문제를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뭐 타협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미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회의에 가보면은요, 그 각 부처 장관들이 뭐 정책조정회의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저도 회의 갈 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안 되는 이유를 써주죠. 그러면은 한 10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시면 각 장관들이 전부 안 되는 거를 한두 가지씩 얘기해요. 그러면 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회의를 보류하고 합의를 해서 와라, 다음 회의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바쁘면은 서로 이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되면 빼고 갑니다. 회의 많이 참석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구색은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이 3.0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겠다,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수요자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수요자가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본인들이 해결책을 만들 때, 내가 만들 때 그거를 맞춤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온 맞춤형이라는 거는 공급자 시각에서 우리가 시혜적으로 만드는 맞춤형이에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내놓고 같이 하자는 게 정부 3.0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진흥이라는 것은 정부 3.0이 왜 일자리하고 연결되느냐.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정부 3.0과 창조경제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두 개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서로 관계가 많다. 두 개가 다 잘 돼서 실어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신문 기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창조경제하고의 관련성은 주로 전자정보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로 전자정보가 관계되는데 이 1년에 전자정보를 추진하면서 국가정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금년 기준으로 약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안전행정부가 공통적인 사업을 하고요. 각 기관들이 여기 계신 공공기관 포함해서 정보 사업을 합니다. 전체 합치면 약 3조 2천억이 되는데 이거를 약 20여 년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UN 평가 전자정보 1위인데요. 1년에 3조씩 투입해서 한 20여 년 했는데 1등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약 18,000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 시스템 속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보자. 자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OECD에서는 그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 15% 내외 개방을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 3% 정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는 관계기관끼리도 공유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개방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시장 중심으로 소유자 중심으로 개방을 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 기업의 아이디어가 모아지게 되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저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조 경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진흥 이 3.0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3.0 그림을 저렇게 그려봤는데요. 국민과 정부, 지방,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서로 칸막이 헐어내고 협업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정 과제, 또 지역 현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같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게 정부 3.0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는 정부 3.0의 기반을 만들자는 뜻이고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 지역 현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정말 소유자 중심으로 민간 협치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주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같이 머리 맞대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하는 게 마지막 전략입니다. 3.0을 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유자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유자 중심. 근데 진짜 소유자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공급자가 소유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수요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짜 맞춤형으로 가자는 겁니다. 서비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정보도 그렇고 모든 정책, 사업, 모든 서비스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인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IT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 시스템이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도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거고요. 행정 서비스를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먼저 섣부르게 해놓고 뒤에 갈등이 생기면은 몇 년씩 이 정책 사업이 표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140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은 거죠. 이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문제를 토의하고 그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 이 정책 추진 체계를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일을 가지고 여러 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많죠. 요 며칠 전에 우리 남양주에서 고용복지센터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개소를 했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장관이 4분이 오시고 지사도 오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였냐면은 고용복지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남양주라는 시에서 시민은 행정 객체는 하나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하나인데 그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고 그 기관들이 전부 지방에 일선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도와주는 기관이 많은데 한 곳에 모여서 쉽게 도와주면 좋은데 이 국민들이 여러 기관 발품을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3.0의 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이게 서비스하는 거에서 통합 융합형으로 협업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고요. 참여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공청회 많이 해봤죠. 그 형식적으로 공청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협업이 일어나고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화와 의식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IT 기술이나 전자정부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노인, 특히 정보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큰 틀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3.0 정신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혁신,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유민봉 수석께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유 수석한테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기관 혁신 3.0 정신을 반영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구상을 하고 바꿔야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한 정부 전략은 그 협업의 협치의 기반입니다. 협력을 하자 그러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칸막이를 치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협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부 3.0을 얘기할 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생산하는 문서가 정부 전체에 통틀어 보니까 한 2억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에 국민에게 공개한 문건이 31만 건입니다. 비율로 0.015%입니다. 공개를 요청한 문서 중에서 한 90%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할 때는 90% 이상 공개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0.1%도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에 대한 틀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하고
또 데이터 개방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진 거죠. 공무원들이 10건 문서를 생산하면 7건을 공개 분류를 합니다. 공개 분류한 문서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서들이에요. 그 비공개 문서가 정말 알짜 문서들인데 그 비공개 문서를 공개로 시스템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잘 안 하고 있고요. 또 공개에 분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심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바꿀 때 이 공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보공개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목록을 클릭을 하면 바로 원문 정보가 가서 붙습니다. 공개된 문서의 원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는 준비가 많이 됐는데 우리 공공기관 같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중요한 정보의 사전 공표입니다. 그 몇 달 전에 우리 서산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5명이나 희생을 당했죠. 전국에 약 750여 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공표가 됐더라면 학교나 학부모가 그런 위험한 시설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담당하는 관계관이 우리는 이미 공표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죠. 현황이나 통계나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했는데 실제 국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학교 기관이 그 해병대 캠프가 비인가 시설이고 법에서 정한 요건도 지키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사고를 저질렀었고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 공개를 할 때 정말 국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선제적으로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전 정보 공표는 부처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이 관계부처들이 약 8만 건이 넘는 사항을 공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 사전 공표가 될 수 있도록 추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도 지난번에 발표하고 나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복리 후생이라든지 또 뭐 연봉에 관한 정보 또 경영 정보 중에서 그 투명성과 관계된 것들을 지금 많이 공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 사전 공표는 그것만은 아니고요. 공표할 게 많이 있습니다.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목표는 한 60%까지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됐습니다. 뭐 금년 들어서도 약 3,500종 정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공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15개 전략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하고 여기에 전 정부적인 지원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미래부가 그 창조경제타운이라든지 비타민 프로젝트 또 중소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벤처 기업 지원책 뭐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 산업 쪽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일부 공공기관들은 그 시책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을 이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정수를 확인하셔서 그 데이터를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건지를 여기 계신 CEO들께서 좀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저희도 이제 양적으로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영양가가 없다. 또 시장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별로 그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별로 업무와 관계되는 그 기업인들, 특히 이제 데이터 산업, 특히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시장의 수요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일자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성공 사례들도 제법 있습니다. 국토부가 우리 공간정보를 많이 개방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약 12,000명 정도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한 45,000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공간정보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약 4,000개의 기업이 있고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이미 86,000명이고 연간 매출이 4조 8천억에 이미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그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이 공간정보예요. 이 공간정보는 여러분들도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부도 비슷한 내용을 얼마 전에 정부 3.0 이 점검 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환경 데이터를 개방해서 환경 산업 분야에서 약 700여 명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저거와 관계된 기업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오픈 데이터 포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지원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일자리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도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이제 병원 정보인데요. 병원 정보를 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창업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도 벌써 거기 가입한 회원이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연간 한 25억 정도의 매출을 벌써 올리고 있고 고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작은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10개, 20개 만들어지고 그게 100개, 200개 되면은 국가적으로 창조경제가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 건강 정보, 그 개인 정보를 빼내고 남는 나머지 정보를 건강과 관계된 산업에 제공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런 용도로서 활용이 돼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해서 전 정부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창조경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칸막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능한 정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협업입니다. 칸막이 헐어내고 협업을 하자는 거고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정보의 공개, 공유입니다. 감사원하고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각 기관들이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공유를 원하는 가지수가 한 300여 가지가 됩니다. 약 33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9건을 작년에 기관 간 합의에 의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보면 운전면허 신체검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찰서 직접 가가지고 한 4,000원 내고 그걸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건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그 혜택을 보는 국민이 크진 않습니다만 약 300만 정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이브된 국가 예산이 약 300억 이상 세이브가 됐고요. 그 정보 하나를 공유함으로써요. 작년에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막혀있는 과세 정보를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하고 공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약 120종의 과세 정보를 관계기관에 줬었는데 작년에 이 공유 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약 70여 종을 30여 개 기관에 공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게 공유가 되게 되면 국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이 그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정보를 정말 필요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유를 안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과세 정보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상권 정보 그 분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혜택을 직접 국민들이 잊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합형 업무 체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각 기관들이 전부 각계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뭐 협력을 합니다만은 그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MOU 체결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MOU 체결해가지고 실제 협업이 잘 되는 경우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에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화학 사고가 거의 100차례 가까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희생을 당했고요. 수백억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인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이런 관계기관들이 각자 대책을 수립했어요.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하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저희는 각 기관들이 각계의 플레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을 다 모아서 전문가들도 모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모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도대체 화학사고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전국의 노 공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커다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전국에 있는 노후 산단 중에서 화학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그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단지에다가 합동방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관계기관들을 거기다 다 모았습니다. 공공기관도 참여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11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자원, 사업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났을 때 공동 대응하고 복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을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든 거죠. 새로운 업무 체계입니다. 구미에 11월 달에 개소를 하고 1월 중에 이번 지금 1월이죠. 5개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복지센터도 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이 화학사고는 화학사고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협업체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용복지센터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런 그 협업형 업무 체계 이제 그림인데요. 네, 이제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하나인데 서비스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기관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 많은 기관들이 부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요.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어느 기관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소에다가 일단 모아놨습니다. 기능 진단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은 기능 조정을 부처 간에 하고 업무 체계도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은 이런 서비스 영역이 74개가 있어요. 74개의 대규모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8,000개 이 전산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과 현장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 체계를 통합하면은 그 많은 기관들, 그 많은 인력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관 저 기관 발품 팔 필요 없고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린 정부죠.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열린 정부고 협업 정부고 협치 정부인데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운영 방식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인사, 예산, 평가, 전자정부 이런 시스템들을 그런 개방형으로 통합형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부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부처 간의 벽 허물고요. 중앙과 지방 간의 벽 허물고 또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벽도 허물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도 개방형 인사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했는데 그거 법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제도 당초의 취지대로 할 거고요. 한 부처에서 평생 근무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산업부에 있는 공무원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산업부에 근무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타 부처 근무 경험이 없으면 국장 진급 안 시킵니다. 지방 현장 근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장차관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 국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 지방 현장을 아는 사람이 관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 정책을 재단하는 거 이게 잘못된 일이고요. 농업일을 현장에서 안 해본 사람이 농업 정책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제도를 틀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게 부처별로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편성과 집행을 아까처럼 이제 공동으로 통합적으로 업무 체계를 만들게 되면 그 사업과 예산을 같은 시기에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체를 통해서 예산 편성 내용이라든지 또 집행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부처 평가하고 또 기관별로 조직, 개인 평가하지 않습니까? 과제된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기관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평가의 틀을 다 바꿨는데 공공기관 평가는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3.0에 대한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실 때 이 부분을 평가 요소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 평가도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의 효율성, 사무 자동화, 전산화 이런 측면에서 전자정부 시작이 됐었고요. 그 사이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갔었고 지금은 그 시스템 연계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연계 통합을 해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전자정부가 이제 클라우드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 전자정부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서비스 정부 전략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부 3.0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이고요. 정부 차원의 문제, 또 지방 차원의 문제, 공공기관 차원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 3.0 방식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또 같이 해결하자는 게 정부 3.0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 또 정부 3.0의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각 기관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맞춤형으로 나오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 중심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칸막이다 흘러내고 협업을 하면서 소통 협력하면서 직접 수요자가 과정에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거 말씀은 쉽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하려면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그 CEO들부터 전 직원들이 간부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정부 3.0의 어떤 취지나 정신 이런 것들이 그 벽을 허물고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 협력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와 관계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같이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체 3.0 혁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 혁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좀 만드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기관별로 그 선도 과제 같은 거를 좀 설정해서 그 선도 과제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공공기관이 2단계로 이제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자치단체의 어떤 가버넌스 구조가 또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추동을 할 생각입니다. 지방이 바뀌고 공공기관이 바뀌어야 현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장이 바뀌어야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 3.0이 뭔지를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작년 내내 들었습니다. 실제 정부 3.0은 열린 정부입니다. 열린 정부고 칸막이 다 흘러내고 협력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데이터 개방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급자 중심으로 또 사후적으로 일방적으로 일하던 방식에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하고 그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그 국민들 참여시키고 이해 당사자들 참여시켜서 밀실에서 적당히 일하지 말고 같이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일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좀 지루하실 텐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국민과 정부, 지방 이렇게 돼 있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같이 묵자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국민이 협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시도에서 갖는 어떤 지역 현장의 문제도 중앙정부가 협력하고 주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문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문제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 그리고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협업 중심 그리고 문제나 과제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의 이해관계에 자칫하면은 이제 함몰되기 쉬운데 국가적으로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달라. 그리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의식과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달라.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